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장마철이네요. 진짜 비가 이렇게 매일매일 많이 올 수가. 집에 이 습기 눅눅하고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어, 저기 한 40대, 50대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허리가 아픕니다. 이제 목은 좀 괜찮아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네, 오늘은 융하고 융의 어떤 사상하고 명리학하고 접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융에 대해서는 올렸었는데 오늘은 아니마라는 남성의 무의식에 있는 여성적 요소인 아니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성의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인 아니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과 그 다음에 법륜도에서 얘기한 비견, 식신상관, 재성, 관성 이렇게 흐름이 서로 매칭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 그 음양이라는 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아실 텐데, 사실은 남자라는 양의 속성 안에 음도 있고요. 여자라는 음의 속성 안에 양의 기운도 있어요. 그래야 생명체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음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닥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여성인데 양의 요소가 있고 남성인데 음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음양의 조화가 적절하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해심이 높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은 남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남자와 결혼 생활이든 아니면 남자분들과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남자에 대한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관계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에게나 그 안에는 음양의 어떤 그 반대적인 요소, 양은 음을 갖고 있고 음은 양을 갖고 있고,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요소인데, 남자들은 사회에서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써요. 너는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근데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건 되게 여성적인 걸 좋아하는데, 사회에서 남자의 외모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지라는 걸 강요할 때 이 사람은 그 페르소나, 사회에서 원하는 가면을 쓰게 되고, 본인의 원래 원하는 쪽보다는 사회에서 남자에게 원하는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의 안에도 여성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할 때는 그 여자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아니마라는 이 여성적인 요소가 발달되는 그 과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상대 여자에게 투사되는 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끌리는 여자라는 거죠. 융의 이론은 사실은 이래요. 그래서 융과 명리를 이렇게 비교를 일단 해보고 제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걸로, 제 의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페르소나라는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이 가면이 좀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지 않는 사람은 내적 균형을 위해서 자기 안에 반드시 아니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단계를 보면요. 자, 1번은 본능적 생물학적 여성상인 2부. 이거는 법륜도에서 식신상관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원초적인 생존 본능인 성적 욕구를 들 수 있어요. 식신상관 쪽이. 그리고 여기에서 융이 얘기한 본능적 생물학적 여성 2부도 그런 거죠. 남자들 그 여자가 좋지 않아도 노출 심하고 TV 같은 데서 좀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거나 되게 본능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게 훅 되잖아요. 그 여자의 어떤, 그 여자가 자기 취향이든 아니면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어쨌든 노출이 심한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본능적인 어떤 욕구가 오르는 단계. 그래서 한참 청소년 시기에 야한 어떤 그런 걸 많이 보는 그런 단계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자가 과연 내가 저 여자를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잡지를 보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어떤 성적인 본능, 예, 거기에 좌우되는 단계가 1번 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고양돼서 낭만적이고 미적인 수준의 성적 이미지인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쫓았던 아름다움에 매혹돼서 쫓았던 파우스트의 헬레나, 그거를 여기에서는 상징적으로 두고 있네요. 그러니 이제 뭔가 벗고 있고 어렸을 때 원초적인 어떤 거기에서 조금 더 그거에서 그 여자가 거기에 이제 감정도 섞이는 거죠. 조금 더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미적인 어떤 성숙함에 대해서 끌리는 그런 단계를 두 번째로 보고, 법륜도에서는 그것을 재성 쪽으로 봐요. 그러니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진정한 내가 저걸 갖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식신상관 쪽은 본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야한 장면을 야한 걸 보면은 본능이 작동하는 그런 단계, 남자들이 그런 단계라고 보면, 재성은 단순한 그 본능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뭔가를 노력해서 저 여자를 나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 또는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목표인 욕망과 이렇게 합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식신상관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식상의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여자를 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신상관을 쓰는데, 여기서 식신상관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노력과 시간과 모든 거를 내가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끊임없이 그 여자에 대해서 공을 들이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과 동시에 이제 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세 번째가 에로스가 억제되는 성모 마리아. 이게 이제 저는 관이라는 그 단계로 그거 했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서 식신상관을 써서 내 여자를 만들었을 때 이제 결혼하는 어떤 상태, 결혼의 상태가 관성이에요. 그러니 에로스는 억제되죠. 결혼 생활, 신혼 몇 년 지나면 아이 낳고 뭐 10년, 20년, 네, 남자에게 관에 해당되는 여자라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과연 어떨까? 에로스가 억제된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는 지금 결혼을 해서 관이라는 어떤 틀을 유지하고 본인을 잡아줄 수 있고, 남자에게 관은 자식이기도 한데, 이런 걸 떠나서 에로스가 억제된다는 건 이해되는데,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쵸, 여자로서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의 어떤 이미지인 거죠.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하면 나를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기 법륜도의 이거랑은 일치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융은 이런 식으로 단계가 발달된다. 남자의 여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미지는 결국 그 여자가 아닌 자기 안에서 자라는 여성성의 발전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부 같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남자의 안에 있는 여성성의 발전 단계가 초기 단계라는 거고, 뭐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남자의 지금 아니마의 발전 단계가 한 3단계쯤은 돼 있다, 고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지혜. 모나리자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 그림, 그 여자를 의미하나, 그 좀 아이러니해요. 그림을 가지고 그 여자의 어떤 이미지가, 저는 모나리자 그림에서 사실은 아무 느낌을 못 받겠거든요. 제가 미술에 대한 약간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나리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리법륜도에서는 이쪽이에요. 인성 쪽. 이게 이제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인성이라는 지혜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성을 의미하고, 나를 뭔가 성장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운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법륜도상의 이 흐름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거는 맞는데, 융은 이렇게 남성의 안에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가 이런 단계로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는 지금 자기 안에 아니마가 이 정도의 수준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의 이 법륜도에서 또는
본인의 개인 사주로 봤을 때 좋아하는 여성은 나이나 이런 발달 단계랑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융은 이거를 발달되는 단계라고 봤으면 저는 명리에서 봤을 때 물론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뭐 깨닫고 뭔가 성숙해지는 어떤 그런 건 있겠지만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 월하고 월지나 월주나 본인의 그 일지에 어떤 십성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네 단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하나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하나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식신이나 재성 쪽을 식신이나 재성 쪽 그러니까 그 법륜도에서 이쪽 네 나의 어떤 그 본능적인 그 요소나 미의 추구나 여성의 어떤 섹시함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쪽에 그 관련된 십성을 본인의 월이나 일에 가까운 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1번과 2번 여성 뭐 이브 아니면 아까 성적 이미지의 파우스트 헬레나 미적 아름다움 이런 쪽으로 많이 향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관 또는 인성 이쪽 인프 쪽 자기 자신을 좀 참고 다스리고 하는 쪽이 자기의 월이나 일에 가까이 끼고 계신 분들은 3번과 4번의 특징의 여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에게 결혼 생활을 떠나서 일단 연애를 하는 시기에는 이쪽 식신상관 재성 쪽에 특징이 발현이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어떤 적극성이 나오거든요. 네. 또는 반대로 남자가 수동적일 때는 여자가 적극적이어야 남녀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관성과 인성 쪽의 어떤 기능이 더 좌우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만 저는 이거는 발전 단계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든지 자기 여자로 만들어야 식신을 써서 식신생재해서 재성을 취하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관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 전에는 적극적인 구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 생활이 되면 이제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본인 와이프 사람이 그래요. 습관화가 되다 보면 늘 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남자들의 탓이 아니고 네,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조금 더 양의 기운이 더 활발한 남성분들에게 더 많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집에 와이프가 있어도 밖에서 새로운 여자를 봤을 때는 또 식신, 생재 이걸 하고 싶은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다 치워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유난히 자기 사주에 네, 식신과 재성이 강한 쪽은 1, 2번의 여자 쪽이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궁합을 보러 오신 분이 이제 인성을 끼고 있더라고요. 와이프 자리에 인성이라는 거는 엄마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까 저기 뭐지 융의 거기에서는 네 번째 단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수한 지혜 모나리자. 근데 인성은 진짜 엄마를 의미해요. 엄마 같이 나를 챙겨주면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엄마가 우리 자기 어디 놀러가 나 이거 사줘 그런 엄마도 계실 수는 있어요. 계실 수는 있는데 엄마라는 거는 자식을 위해서 늘 그거 하면서 엄마 나 시끄러우니까 나 좀 가만히 냅둬 이러면 엄마는 나가요. 근데 와이프는 왜 피곤한지, 왜 자기는 나를 그렇게 이렇게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인성을 끼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궁합을 보러 온 여자분의 성격은 전혀 반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어떤 여자가 잘 맞습니까? 선생님,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요. 네. 밑에 인성을 일지에 놓고 계신 분들이 좀 엄마처럼 챙겨주는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바람필 가능성이 조금 죠 인성남들은 식신녀를 만나야 돼요. 그냥 잘 챙겨주고 네 받는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정신이 조금 없었는데 그냥 편하게 봐주시길 바래요.